국민의당의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씀 나눠보고 다시 최 교수와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내대표가 이제 대승적인 협조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인준 절차는 물론이고 임명동의안 표결 이제 내일이죠. 네. 거기에서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인사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을 이제 자유표결로 맡기는 것이고요. 다만 이 처리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예. 이 처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앞서서 이제 보도도 해드렸고 했는데 네. 국민의당은 대승적인 협조 그리고 바른정당은 절차적인 협조라고 그랬는데 바른정당하고 네.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것은 네.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론으로 찬성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네. 네. 예.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결론은 대승적 협조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얘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를 바란다는 그 말이 역할을 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는데요. 그 의총에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고요. 예. 사실은 결론이 쉽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팽팽했었는데요. 원칙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원칙을 스스로 이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 원칙을 폐기해 주는 것은 저희가 이 원칙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비슷한 또 입장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도부에서 또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통령의 양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사실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예. 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어려운 일에도 직접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요.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는 아니지만 이제 양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조금 그 내부적으로 복잡한 네. 국민의당에 이제 명분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호남이 기반인 정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전남지사 출신의 일명 호남 총리를 막는데 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호남이라는 게 이제 고려 대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일부 호남 의원님들 중에서는 자꾸 호남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호남에 그런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총리 후보가 없다는 얘기냐. 그래서 호남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아하.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조기 대선 때문에 대통령도 해명을 하셨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사 재청권을 또 갖고 있는데 이 총리에서 너무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어떤 차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걱정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저희가 그 원칙에 대해서 좀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일단 이 원칙을 이번에 한해서는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앞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현주 의원은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었고 이제 당의 결론은 그렇게 났고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계속 반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의 결론에 따르시는 건가요? 협조를 하는 것은 저는 원내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당의 결론에 따르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이걸 찬성해라 반대해라라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협조해서 빨리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반발을 했다기보다는 그분 개인에 대해서 반발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다들 국민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새로운 원칙들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게 이번에 좀 좋은 기회였는데 네. 또 타협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예. 어디까지 저희가 또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 좀 어려웠던 점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타협을 했을 때 양보를 했을 때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또 그냥 대승적으로 할 수는 없는 네네.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 일단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고 예. 다음번부터는 어쨌든 철저하게 원칙을 좀 따르자 이렇게 네. 결론이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네, 내일 네. 그러면은 표결에서 이게 통과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당론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당 의원 개개 의원의 이제 판단에 맡기신다고 그래서 네. 이게 국민의당에 지금 그 의원이 이제 4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네. 이제 그 민주당이 120석이고요. 네. 개적 의원에 이제 과반이 되려면 이제 30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의당 6석을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한 네. 30명 정도는 이제 찬성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부분은 뭐 그 전체적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뭐 결정이 이미 그렇게 됐으니 뭐 거기서 굳이 반대표를 던지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뭐 절차적 협조라고는 했지만 또 결정이 그렇게 된 만큼 뭐 협조하자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한국당이 이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경색되었을 때 이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당하고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예. 이 절차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아하. 드렸습니다. 네. 대선 다음 날 지명이 된 총리여서 검증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야당들에서 너무 과도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경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위장전임 하나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청문회 보시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고 또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사실 굉장히 더 이렇게 난항을 겪었을 만한 사안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협치를 다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날카롭게 지적은 하되 상당히 이제 그 선을 많이 지키시려고 노력을 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의원 모시고 꼭 안 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네. 사실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네. 상품에 빗댄 이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게 문자 폭탄으로 이어졌고 또 주말 네. 사이에 전화기도 또 그래서 이제 바꿨다는 네, 이제 얘기를 네. 이제 듣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다. 뭐 그렇게까지 비판을 네, 하셨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문자 폭탄, 네. 이른바 문자 폭탄 이런 건 정치 참여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요.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자신의 어떤 의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자 테러라고도 부르는데 이 문제의 지점은 이것이 이제 조직적이고 기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래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좌표 설정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런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 폭탄을 보내서 압박을 하자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끔 뭐 강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욕설이라든가 입에 담지 못할 비하나 조롱, 협박 또 우리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의사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고 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자신의 어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 의사표시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은 그것은 네.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과도한 어떤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